대한민국 대통령 훈장을 수상하셨고 동탑 산업훈장 수상. 제가 알고 있기로 대표님은 매달 연금을 받으신다. 연 1,2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돼서 한 달 100만 원. 오늘 이 시간 바로 플로리스트 직업편입니다. 제가 대표님에 대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현재 플로자인 대표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전에는 이제 하얏트 호텔 웨딩티 플라워 팀에 계셨고 수상 경력이 사실 엄청난 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을 수상하셨고 동탑 산업훈장 수상. 동탑 산업훈장을 개인이 받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에서 많이 받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무엇보다 독일 국제기능올림픽 하회장식 기능이 나가셔서 금메달.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나간 거죠. 그렇죠. 네. 이야, 맞습니다. 이런 대표님에게 플로리스트에 관한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궁금한 거는 네. 사실 돈입니다. 플로리스트 연봉이 네. 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네. 김작가 TV 채널이 네. 재테크 채널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많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일단은 꽃집에서 일할 경우에는 네. 뭐 초봉 2,000 초반대에서 네. 3,000대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력직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체나 그런 업장의 성격 특성마다 조금 더 다른 시스템을 네.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네. 연봉이 이제 초봉이 이제 2,000에서 3,000.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력에 따라 다른 건데. 그쵸. 제가 알고 있기로 대표님은 매달 연금을 받으신다고. 네네. 일단 맞아요. 연금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연금을 왜 받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대회에 출전을 해서, 네. 그런 대회가 올림픽 대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을 때, 지금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네. 일관되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연 1,2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돼서, 한 달에 100만 원. 네, 한 달에 1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스포츠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금메달이나 이런 걸 받으면 합산해서 점수가 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한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지금 그런 비슷한 걸 보면 되나요? 네, 똑같죠. 올림픽이라는 네. 게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중에서 기능올림픽으로 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야, 그 몇 살 때 나간 거예요? 제가 23살 때였어요. 그럼 23살 때부터 매달 100만 원은 계속 들어오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그 연금이라고 명칭되지 않고 장려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종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술이고 이런 기능직이기 때문에 꽃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나이까지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만둘 때까지. 네네, 제가 그만둘 때까지. 네. 부럽네요. 1년에 네. 1,000개씩 계속 쌓이는 거니까.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그런 걸 알리는 것들을 어쨌든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 받은 거니까. 그쵸. 그런 이제 혜택으로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럼 플로리스트 직업은 좀 노후 보장은 가능한 직업이에요? 어때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완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이게 기술직이 장인정신처럼 계속 발전하고 응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그 전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럼 플로리스트라고 하면 우리 일반 특히 저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드는 생각은 딱 꽃집 하나인 건데 플로리스트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플로리스트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꽃집이나 웨딩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직업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로리스트 학원이나 교육을 전적으로 하시는 원장님. 요즘에 많죠. 네네, 그쵸.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교육 쪽으로 하시는 교육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화해장식 디자인을 하는 작가로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봤을 때 어쨌든 꽃집이나 웨딩 쪽,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교육, 학원 운영하는 이런 쪽, 세 번째가 이제 작품인데 사실 작품 쪽보다는 앞에 두 가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꽃집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집 기준은 일단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꽃시장에 사입을 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고 이런 필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꾸준히 자주자주 꽃시장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꽃시장에 가는 날이면 대부분 새벽 시장을 좀 가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시장을 가야 오픈이 한 10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갔다가 오픈하고 꽃 다듬고 손님 받고 이렇게 마감하시는 걸로. 보통 몇 네. 시에 문을 열죠, 그러면? 보통은 한 10시면 거의 오픈을 하실 것 같아요. 10시에 열었다는 거는 그 전에 아침에 이제 꽃시장에 가는 거죠. 그쵸. 꽃시장 가는 날은 거의 저는 차 막히지 않을 때 한 6시 50분 정도에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꽃 사입을 하고 매장에 도착하면 한 9시 반 정도. 네. 그래서 10시에 오픈 딱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 사입이라는 게 제품, 뭐 꽃을 사는 거를 사입이라는 건가요? 그쵸, 그쵸. 꽃시장에 방문을 하면 네. 저는 고속터미널로 다니는데, 뭐, 월수금에 꽃이 들어오는 날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가요. 근데 꽃 사입을 할 때는 뭐 색이나 뭐 형태, 뭐 질감 이런 걸 보고 손님들이 뭐 예약했던 특정한 꽃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꽃시장을 야, 사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도 고터 꽃시장 네. 옛날에 좀 가봤거든요. 네네. 거기가 꽃이 되게 네. 싸잖아요. 네. 제가 일반 시중의 꽃집에서 제가 일반 그 바깥에 있는 꽃집에서 여자친구분을 위해서 이제 꽃을 그쵸. 살 때 뭐 10송이 정도를 사면 한 조금 비싸면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제가 그 현장에서 샀을 때는 한 덩어리 한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단이라고 하죠. 네네. 그게 한 10,000원 정도면 샀던 것 같아. 실제로 요 가격대가 궁금한 거는 과연 얼마나 남기는 건가 여기서 사왔을 네. 때. 그쵸. 이유는 참 궁금해 하실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달에 10,000원 사시고 꽃집에서는 뭐 3만에서 5만 원 정도로 팔게 되면 네. 평균적인 이유는 30%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한 단을 10,000원으로 구매하면 매장에서는 그걸 3만 원으로 팔게 되는데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는 플로리스트가 직접 시장을 갔다가 그렇죠. 오고 그리고 또 인건비도 들고 갔다 와서 또 꽃을 보기 좋게 다듬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물속에 집어넣고 냉장고 청소, 관리, 뭐 맞아, 월세. 맞아.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인 거죠. 네, 모든 게 포함된 서비스 비용이라서 네. 한 원가 비율은 30%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고터 꽃시장 근처에 네. 계신 남자분이라면 네, 아침에 어쨌든 거기 가서 꽃을 사면 싸게는 살 수 있다. 네, 네. 하지만 꽃집에서 사는 우리가 뭐 한 두세 배, 네 배 정도 비싸다 해도 그게 그냥 단순히 비싼 건 아니고 네, 네, 그런 맞아요. 노동력이라는 게 다른 게 다 포함된 거다. 네. 자, 그럼 플로리스트 직업 좀 장단점은 뭐예요? 일단 살아있는 거를 다루고 뭐 예쁜 것을 일단 보잖아요. 향기도 나고. 그래서 생화나 뭐 꽃을 다룰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힐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뭐 단점으로는 정말 모순적이지만 살아있는 걸 다루기 때문에 네. 무언가 더 섬세하게 관리해주고 아기처럼 아기 보듯이 항상 좀 잎도 제거해주고 항상 물색도 봐주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몸이 고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네. 네네네. 그럼 지금 뭐 가장 힘든 거는요? 보시기에는 되게 좀 아름다워 보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뻐 보이는 직업일 수도 있죠. 그쵸. 꽃이라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막 가위도 항상 해야 되고 재단 같은 것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뭐 손도 항상 상할 날이 없고 좀 힘들어요. 네. 물건을 많이 옮기고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쓰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플로리스트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어떻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주변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세요. 감사하게. 근데 또 지금 작가님도 보시기에는 예쁜 걸 다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또 꽃을 만지는 사람은 그에 맞는 또 이미지가 있나 봐요. 있죠. 네. 그래서 작가의 이미지, 뭐 유튜버의 이미지, 그쵸. 금융권의 이미지. 그래서 항상 또 좋게 봐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자, 그럼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아마 플로리스트이거나 아마 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직종에 계시지만 이제 이쪽으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플로리스트가 되는 과정 좀 어떻게 됩니까? 과정은 일단은 플로리스트가 국가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화훼장식 기능사, 하나는 화훼장식 기사.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인데 그래서 요런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셔서 꽃집을 차리시는 경우 아니면 클래스를 하시는 분, 뭐 외국에 유학을 가셔서 뭐 관련 세미나나 클래스를 듣고 그런 수료증을 받아와서 또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네. 꽃집 관련 자격증은 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또 더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나라에서 지정한 자격증은 2개 있고 네. 나머지 이렇게 자격증들은 뭐 사단법인 협회, 민간 민간협회, 자격증들. 네, 민간협회에서 부여하는 수료증 같은 느낌. 하회자식 기능사랑 기사니까 어쨌든 기능사가 아마 훨씬 더 좀 쉬운 걸 거고 네, 기사가 네. 훨씬 더 어려운 걸 거고. 네, 맞습니다. 자격증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꽃집을 못 차리나요? 지금은 꽃집 차릴 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기초를 충분히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이 기본기에서 본인만의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 공부나 심도 있는 공부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플로리스트 관련해서 좀 자기가 스펙이라든가 경력 쌓는 방법 좀 어떤 것들인지. 제가 알기로 어쨌든 대표님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도 수상하셨고 독일 국제기능올림픽 하회장식 기능에서 금메달, 동탁산업훈장 등 이런 쪽에서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대회나 꽃꽂이 대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공모전을 여시는 것처럼 꽃꽂이도 꽃꽂이 대회가 뭐 1년에 몇 번씩 열려요.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에 출전을 하면 장관상이나 뭐 다른 상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인의 커리어니까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그 23살 때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럼 그 나이 때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회 기준 했을 때는 하회는 1등.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대회 기준 했을 때는. 그 대회 기준, 그쵸. 그거고, 그 연도수에서 1등입니다. 네네. 야, 제가 궁금한 게, 그 대회에서 이제 1등을 받으면, 매달 얼마씩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쵸. 내가 1등이라는 게 정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았죠, 사실.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대회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한 케이스예요. 중학교 2학년 15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5살 때 시작한 게 23살까지 했으니까. 이 대회를 위해서? 네네, 이 대회를 위해서. 좀 오기도 발생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서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래서 더 막 울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독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하회장식에서 금메달을 받은 대표님은 지금 현재는 플로리스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는 현재는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꽃집을 온라인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입니다. 꽃집 운영하고 계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꽃집 창업 비용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보증금 포함 한 6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비까지. 근데 막 그렇게 과하게 투자를 안 하고 그 정도 들었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거의 5천에서 한 8천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 몇 평 싶어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권은 상가 자체가 5평이나 굉장히 좀 협소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5평에서 9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심지로 갈수록 더 비쌀 거고, 그쵸. 조금 외곽으로 갈수록 좀 쌀 거고, 네네. 이제 또 5천에서 한 8천 정도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꽃집도 사실 원래 굉장히 꽃집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산업 중 하나이잖아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온라인 쪽으로 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온라인 쪽으로 하고 있는지. 꽃집을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온라인과 같이 병행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업장에서 손님들이 올 때 그 만나는 손님이나 그 지역을 한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고객과 뭐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져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했던 것 같아요. 사실 꽃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주 고객들은 지역 기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가면 그게 확실히 전국 고객이 되는 부분들이. 그럼 꽃집을 할 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경쟁력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할 때 뭔가 조금 팁, 비결 같은 게 있다면? 오프라인과 병행하는 시스템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사진 촬영도 잘해야 되고 편집 수준도 갖춰야 되고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되고 관련 홈페이지를 좀 심미적으로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막 이런 센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에 갔을 때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 그쵸, 그쵸. 이걸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사진이나 편집을 잘 찍어서 그들에서 눈앞에서 이뻐 보이게. 네네, 맞아요. 이게 뭐 특별히 또 기념일 같을 때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뭐 꽃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특히 그 꽃에 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잘 기념일을 잘 활용하면 사업할 때 만약에 매출이 좀 도움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아이디어 상품으로 네. 꾸준히 계속 오픈하고 있는 네. 상품 중에 하나가 돈, 꽃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꽃다발 케이크, 뭐 소정의 뭐 돈, 돈다발 케이크죠. 네네.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는 그거 모든 상품을 합쳐버렸어요, 하나로. 그래서 꽃과 돈, 뭐 메시지 카드, 마음을 전하는 정성, 네. 이런 걸 함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을 계속 개발하다가 네. 뭐 용돈 케이크도 나오게 되고, 용돈 꽃다발도 나오게 되고, 뭐 용돈 꽃바구니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그런 용돈 이벤트 상품이 더 많아진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재테크 시대라 불리잖아요. 재테크 네네. 시대에 어쨌든 또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꽃은 거둘 뿐이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네. 현금이에요. 진짜로. 저희가 지금 리서치를 계속해도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보고 꽃과 접목을 시켰던 괜찮은 것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돈만 주면 좀 약간 민망할 수 있거든. 너무 자본주의적이잖아.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꽃을 좀 에피타이저로 깔아주면 뭔가 좀 정성이 보이는. 자, 그러면 이제 꽃집 차리면 그 소속 플로리스트, 아마 직장인 플로리스트보다 더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꽃집을 차릴 것 같은데 그쵸. 잘 되는 꽃집과 돈을 못 버는 꽃집, 여기 당연히 나뉠 것 같아요. 여기는 결정되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결정되는 변수가 다, 뭐, 전과 후자분들이 다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결정되는 변수는 뭐, 손님들이 예를 들어 오셨을 때, 원하는 요구사항을 빨리 캐치를 해서, 좀 추천해주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고객님들은, 요 상품을 좋아하시고, 또 전화도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온라인에서 보고. 그러니까, 무드를 좀 체크를 한 뒤에, 추천에 대한 매칭을 잘 해주는 센스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손님에게 필요한 꽃을 추천해 주는 건데 거기에 덩달아서 그걸 이쁘게 잘 포장하고 패키징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패키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자체 패키지가 한 크게 2개 정도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패키지나 뭐 포장,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꽃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꽃은 원재료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 가면 예를 들면 식당에서의 맛을 결정하는 거에 뭐 요리사의 주방의 그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건 7, 80%는 재료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꽃집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 서초에 있는 고속터미널 꽃가게에 가서 꽃시장에 가서 꽃을 받아올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사실 그 원재료 값이 거의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원재료 값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은 꽃시장에서 사입을 개인적으로 하시면 한 단씩 팔거든요. 네, 원단 전체를 사야 돼서 그거와 꽃집에서 사게 될 경우는 한 송이씩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합 능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치나 뭐 모양에 대한 대비, 뭐 색감, 질감에 대한 그런 대비 등이 다 달라서 포장지 선택도 플로리스트 분의 그런 실력이나 스타일 센스대로 골라주시기 때문에 맞아. 훨씬 더 완성도가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그 꽃시장 안에 수많은 꽃이 있지만 거기서도 그 꽃 자체 퀄리티 차이 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 퀄리티는 사실상 플로리스트가 돌아가면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만개된 상태 직전으로 사입하는 그런 능력이나 꽃이 어느 정도 됐구나, 며칠이 지났구나 이런 걸 직감,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만 사옵니다. 그럼 꽃집 차리면 보통 직장인 플로리스트 소속된 분들보다 뭐 웨딩이라든가 그런 데보다 보통 좀 더 버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소속에 돼서 직장에서 일은 했지만 지금이 훨씬 더 제 업장에 최선을 다하고 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잘 버는 것 같긴 해요.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럼 꽃집의 수익 구조는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그냥 꽃인 건가? 그쵸. 일단은 꽃이 가장 메인이고요. 네. 그 다음은 식물, 식물 화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요즘 반려식물이 대세이다 보니까 화분 자체에도 뭐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정말 애정 있게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 아니면 화병, 인테리어 소품으로 하시고 인스타 사진을 잘 찍기 위해 뭐 조화던 뭐 드라이 플라워던 한 송이류를 찾으시는 분도 많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언택트가 되게 많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표님도 온라인 쪽을 한다고 했는데 온라인에서 유튜브도 있겠지만 인스타에서 이 꽃집에 자기 꽃들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서 그걸 패키징해서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굉장히 큰 강점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네. 사진 찍는 거나 보정 능력을 굉장히 많이 시도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하신 그런 숍을 보면 잘한다고 항상 느끼죠. 저도 인스타그램 네. 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어려웠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큰 장점은 있잖아요. 비용이 안 든다는 점. 그렇죠. 적게 그래서 들죠. 마케팅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특히 만약 꽃집을 하시든 뭘 하든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정말 온라인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저비용 이런 걸 다 떠나서 예를 들어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요즘 대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거를. 이게 정말 좋은 거는 나랑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를 리스트업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등부터 10등까지 꽃집을 잘하고 있는 채널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거야.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가 다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초기에 가졌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위로 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뭐 어떤 각도로 찍었는지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시행착오 많이 겪을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도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찍거나 할 때도 리스트업을 해놓고 저기 상단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맞아. 어떤 분들을 섭외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걸 참고하면 되게 나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굉장히 빠른 고퀄리티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레퍼런스. 그렇죠. 그 히스토리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좋은 피드백으로 그쵸. 더 성장 같이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왜냐면 원동력이 오프라인은 사실 그 매장을 내가 또 다 가봐야 되잖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보이니까. 네, 맞아요. 그걸 잘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플로리스트. 그럼 일하기 좀 좋은 직장이라 생각하세요? 일하기 너무 좋죠. 본인이 지금 플로리스트라고 너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일하기가 왜 좋냐면, 네. 일단은 스트레스가 적잖아요. 오는 손님들마다 항상 웃으시며 오세요. 그치, 꽃을 사러 갈 때는 뭐 항상 뭐. 네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이런 환경이 된다 한들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지치기 마련인데 제가 하는 업종은 항상 손님들이 기쁜 마음에 오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직업이지 않을까. 플로리스트 하다가 좀 그만두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왜 그만둬요?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실상으로 오면 막 흙도 날라야 되고 그렇죠. 막 물건도 날라야 되고 막 진짜 그 화분에 삽 같은 것도 막 퍼내야 되고 좀 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과는 약간 판타지가 깨져서 그렇게 뒤돌아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플로리스트 직업에 좀 필요한 역량 및 마음가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가짐은 일단 착해야 돼요. 이런 꽃이나 식물을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쁜 것만 보고 예쁘게 또 감동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선해야 또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 웃음이 나오나 봐요. 나는 선하지 않은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매장에 손님이 방문을 하면 꽃을 이제 찾으러 왔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컨셉을 짜서 골라줘요? 저는 일단은
기념일의 형태를 물어봐요. 기념일. 어떤 기념일이세요? 뭐 네. 축하를 하는 뭐 연주의 축하 잔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칠순 꽃바구니나 칠순 관련일 수도 있고, 네. 그럼 기념일 특정한 걸 물어보고, 네. 그 다음으로는 연령층을 물어봐요. 연령층. 그래서 연령층이 조금 젊으실수록 파스텔 톤이나 화사한 유사색 계열 같은 조합을 좋아하시고, 조금 더 연령층이 높으실수록 알록달록하거나 조금 비비드한 색감 있잖아요. 화려한 색감 네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네. 그런 걸 먼저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직장인의 플로리스트 좀 도전. 완전히 이제 이쪽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제 꽃집을 창업하겠다. 장사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거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제 텍스트만 봤을 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생존은 또 완전 다른 문제니까.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요. 네. 그러면 선뜻 바로 창업하는 건 완전 반대고, 일단은 어디 꽃집에서 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면 학원 강사로 일을 해보시거나 이런 관련된 일을 충분히 겪으셔야 돼요.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를 겪은 상태에서 본인에 대한 그런 작업실이나 관련 뭐 창업이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네. 아무 준비 없이 덜컥 시작하는 것만큼 그렇죠. 위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체계적인 준비만이 이제 성공으로 이어질 텐데 네. 플로리스트로서 어쨌든 성공하는 거는 뭐가 결정하는 것 같으세요? 꾸준한 창의력. 네. 본인 스스로 지금 약간 너무 뻔한 대답을 한 거 아닌가라는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또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저희 온라인 몰이나 지금 오프라인 몰도 네. 꾸준히 상품 개발을 해야 돼요. 정말 그쵸. 트렌드에 맞게. 맞아. 뭐 용돈 관련 컨텐츠가 또 유행이다 싶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네.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 요즘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 시대라서 홈파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홈파티에 도움될 만한 그런 인테리어 소품과 꽃을 접목시켜서 네.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시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큰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표님만의 뭔가 좀 플로리스트 자기 개발법 좀 궁금해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 훈장도 받으시고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받으시고 그런 대표님은 그 플로리스트로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저는 자기 개발을 할 때 예전에는 뭐 아이를 낳고 혼자 이렇게 조리를 하거나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좋아하는 사진을 모아놓고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플랫폼이. 좋아하는 사진을 꾸준히 계속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이런 걸 해봐야지. 응용해서 또 이런 나만의 스타일을 표출해야지. 이런 걸로 자기 개발을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표님의 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몇 년 하신 거죠? 16년 이상 정도. 16년 동안 15년 이상. 꽃을 통한 한 길만 걸으셨잖아요. 네네. 네. 저는 꽃을 하는 사람이지만 꽃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작가님 공간 뒤에 식물 그렇죠. 있죠. 살아있는 식물이나 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좀 단조롭겠어요. 삭막해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길 그냥 운전만 해도 그런 철판 가벽에 담쟁이 덩굴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날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생동감이 없어진다면 굉장히 삭막해져서 저는 꼭 꽃이랑 식물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이 꽃이라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 수치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현실에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그쵸. 살아가는데 맞아요. 그 감성을 채우는데 꽃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플로리스트 꿈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플로리스트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면 기분대로 확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된 뭐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관련된 뭐 업장에서 조금 더 일해보시거나 기본기를 탄탄하게 딱 옹골지게 만들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자기만의 그런 업장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플로리스트 김은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